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괴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나날이 괴로운 관계로 힘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고쳐도 괴로운 관계라면 어쩌면 문제는 상대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이코패스보다 더 무섭다는 소시오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우리의 일상 속 함께 있는 무척 평범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4%, 즉 25명 중 1명이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확률이긴 하지만 같은 반 클래스메이트 중에 1명, 친척 중에 1명, 가족 중에도 1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휩쓸리기 쉽지만 알면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힘든 인간관계에 지혜를 더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소시오패스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정서적 공감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인지적 공감 능력이 탁월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처럼 교묘하게 잘 위장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2. 혹시 소시오패스일까 하는 의심이 간다면 다음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첫째, 베푸는 사람 같지만 알고 보면 매우 계산적입니다. 얻을 게 있을 때는 정말 친한 척 하지만 더는 얻을 게 없을 때는 냉정하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둘째, 상대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어떤 싸움에서건 지지 않으려 합니다. 감정 싸움에서 지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복수를 하려 합니다. 셋째, 자주 약속을 어깁니다.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데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자주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넷째,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거짓말과 허세로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데 능합니다. 재소자 중 사기로 복역하는 사람 중엔 소시오패스가 많다고 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잘못이 들통나면 동정심에 호소합니다. 자신이 오히려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를 강조하면서 동정심에 호소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여섯째, 반드시 복수합니다. 잘못이 들통나면 자신보다 온순한 사람이나 자신의 허물을 발견한 그 사람을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합니다.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복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거짓말에 능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지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든 거짓말에 스스로가 속아서 자기가 정말 피해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을 느낄 줄 모릅니다. 여덟째,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는 병적인 자기애적 인격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남을 칭찬하며 환심을 사지만 사실은 내가 제일 잘났다 라는 자만심이 강합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성격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은 바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3. 소시오패스와는 관계를 맺지 않거나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과 관련되어 계속 만나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주변에도 많고 평생 만나게 된다 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25명 중 1명이니 24명은 나와 같은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시오패스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차츰 경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자기에게 득이 되는 사람에게만 접근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에게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만약 소시오패스가 많이 접근한다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기선제압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무표정으로 바라보세요. 소시오패스는 사람의 감정을 잘 활용합니다. 감정적 교류를 통해 접근하려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도 말고 그의 감정에 반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넷째, 칭찬에 속지 말고 고맙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들은 진심이 아닌 환심을 사기 위해 칭찬의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칭찬을 퍼부은 뒤 나에게서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고맙습니다가 아닌 어휴, 저는 그런 장점 없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라고 무표정으로 건조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다섯째, 동정심을 유발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에 속아서 연민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소시오패스는 연기력이 뛰어나서 본질을 들키면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여기에 속아서 연민을 느끼고 내가 잘못 봤겠지, 이제는 변하겠지 하며 헛된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냉정하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침묵하거나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답하세요. 소시오패스는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침묵하고 무시해야 합니다. 만약 윗사람이라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땐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하면 됩니다. 그들은 바위처럼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함께하는 사람들과 대응 방법을 모색하세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속았던 사람들도 그들의 본질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동조하지 않기, 복수의 대상이 된 사람 보호해주기, 거짓말에 속지 않기, 악의적 소문에 동조하지 않기 등 대응 방법을 함께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마음 근육 튼튼한 내가 되는 법이라는 책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여러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번 내용은 그 중에서 소시오패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알아채야 휩쓸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심리적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리사의 서재였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새 영상 소식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